안녕하세요. 저는 조미자입니다. 35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62의 노인이죠. 그런데 지금은 밤마다 스쿠터를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적적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식과 함께 건넨 작은 쪽지 한 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고 결국 제 삶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오늘 도시락 할머니가 된 은퇴교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늦은 밤, 저는 오늘도 스쿠터를 타고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방수 재킷을 입었지만 옷깃으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어 목덜미가 젖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에 이런 불편쯤은 견딜 수 있으니까요. 보온백에 적힌 심야식당 로고가 가로등 빛에 반짝입니다. 퇴직 후 6개월 적적한 시간을 견디다 시작한 일이었죠. 오랜 지인 윤정식이 제안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제 삶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특별해질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도 배달해주는 서비스죠. 정식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는 나을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심야 식당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기 구독 도시락 서비스였어요. 야근하는 직장인, 홀로 사는 노인,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마지막 배달은 강지원의 집입니다. 27살 웹소설 작가 지망생인 지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 시간에 도시락을 받는 단골이에요. 5층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무릎에 통증을 느끼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켜진 어두운 방에서 피곤한 얼굴의 청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늦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손님들과 달리 지원은 항상 저를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꽤 마음에 들어요. 35년 동안 학생들에게 들어온 호칭이니까요. 오늘은 갈비찜이에요. 밤새 글 쓰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지. 도시락을 건네며 웃음 짓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죠. 그의 피로한 눈가에 잠시 웃음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제 소설 공모전에 냈는데 1차는 통과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승리에 기뻐하는 지원의 모습이 예전 제자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성취감으로 빛나는 눈빛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군요. 축하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가며 써요. 도시락 안에는 오늘도 작은 메모를 넣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별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지원에게 건넨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종이에 담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더 세차게 내립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씻어내는 것 같아 스쿠터를 세우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딸 하은은 런던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평생 교실을 가득 채웠던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언제나 고요함만이 저를 맞이합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켜자 텅 빈 공간이 드러나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과 어린 하은이 웃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어요. 이런 밤에 누군가의 도시락이 되어준다는 건
어쩌면 제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밀이에요. 지금은 핸드폰을 들어 런던에 있는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돌아올 답장이 없더라도 매일 이 작은 의식을 이어갑니다. 어쩌면 이것도 제가 만든 또 하나의 도시락 같은 거죠. 아침이 밝아오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오랜 습관이죠. 35년간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기 전 항상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이제는 학생들 대신 화분들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의식은 계속됩니다. 제 서재에는 대학 시절부터 모아온 책들과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들이 가득합니다. 벽에는 마지막 졸업식 사진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딸 하은의 대학 졸업 사진이 놓여 있죠. 하은은 영국 유학 후 런던의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저와 하은 사이의 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 동료 교사들의 따뜻한 인사, 교장 선생님의 감사패, 모두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평생 조 선생님이라 불리던 정체성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처음 몇 개월은 그저 집안 정리와 오래된 친구들 만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뜨개를 배우고 요가 강습도 받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하지만 곧 일상의 무료함이 찾아왔어요. 모든 일이 의무가 아닌 취미로 변하니 오히려 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중 오랜 친구 윤정식을 우연히 만났어요. 대학 동기였던 정식은 대기업에서 은퇴 후 심야식당이라는 작은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자야, 우연이네. 퇴직 생활은 어때? 정식이 반갑게 물었어요. 글쎄, 아직 적응 중이랄까. 너는 은퇴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정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특히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의 열정에 저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정식은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하고 각 고객의 상황에 맞게 메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문제는 신뢰할 만한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자, 너 운전 잘하잖아. 우리 학창 시절에 MT 갈 때도 내가 운전했었지. 스쿠터 배달 어때? 시간도 보내고 용돈도 벌고.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60이 넘은 여자가 밤에 스쿠터를 타고 도시락을 배달한다니 생각만 해도 우스웠죠.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정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혼자 TV만 보며 보내는 밤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첫 배달은 긴장됐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스쿠터가 불안했고 낯선 주소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도시락을 건네받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대학생이 감사합니다. 이모님이라며 환하게 웃을 때는 마치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비슷한 보람을 느꼈죠. 정기 배달 고객이 늘어나면서 저는 각 사람의 취향과 상황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의 대학생에게는 두뇌 회전에 좋은 견과류를 추가하고 야근하는 직장인에게는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을 챙겼죠.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으로 도시락 상자 안에 작은 메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시험 분명 잘 볼 거예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긴 하루였지만 당신의 노력은 빛을 발할 거예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었죠. 국어교사로서 평생 글을 다뤄온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메모가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의 맛보다 메모를 더 기대한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 있는 딸 하은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지만 여름 휴가에도 한국에 오지 못한다는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서운함을 감추었죠. 괜찮아, 하은아.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야. 건강만 챙기렴. 통화를 마치고 저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하은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사진 속 하은에게 말을 건넸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케이크를 먹으며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딸의 성공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요. 밤이 깊어가는 창가에 앉아 저는 도시락 메모장에 내일의 문구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낯선 이들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전하지 못한 딸에 대한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락 배달이 점점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작은 변화도 눈여겨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김 과장에게는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기쁨이 됩니다라는 메모를,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에게는 가장 큰 산을 오를 때도 한 걸음씩입니다라는 격려의 말을 남깁니다. 특히 지원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가네요.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오늘도 지원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언제나처럼 모니터 빛만 어렴풋이 새어나오는 방에서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여는 지원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이 좀 빨리 끝났어. 소설은 잘 진행되고 있니? 지원은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 소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망설였지만 교사로서의 본능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래, 한번 읽어볼게. 부담 갖지 말고 보여줘. 다음 날, 저는 지원이 보내준 소설 초고를 읽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한 청년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되는 이야기였어요. 글 속에서 지원의 진솔한 감정이 느껴졌고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니? 다음 배달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다른 가정을 꾸리셨고 어머니는 지방으로 내려가셨죠. 저는 혼자 서울에 남아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가정사를 접해온 저였지만 여전히 이런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글을 쓰면서 위로받았어요. 제가 창조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제 통제 아래 있으니까요. 현실에서 못 받은 사랑과 이해를 소설 속에서라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지원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모성애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 소설 정말 좋더구나. 고치고 다듬을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지원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처럼 책을 많이 읽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힘이 됩니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배달부와 고객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원의 소설에 조언을 해주고 지원은 제게 젊은 세대의 생각과 트렌드를 알려주었죠. 어느새 저는 일주일에 2번 지원의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심야식당의 정기 구독자들 사이에서 제 메모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SNS에 해시태그 심야식당이지의 해시태그와 함께 메모 사진이 공유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새롭게 서비스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은 이런 변화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미자, 자네 메모가 우리 서비스의 핵심이 되고 있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마음의 메모라는 코너를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나? 정식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지혜가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다는 사실에 작은 감동을 느꼈지만 세상에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글쎄, 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건데. 바로 그거야. 자연스러운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자네의 메모가 우리 도시락만의 특별한 양념이 되고 있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메모장을 펼치고 내일의 메시지를 구상하며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건네던 격려의 말들, 시험 전날 긴장한 아이들에게 해주던 조언들.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도시락 속 작은 쪽지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교실에서처럼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배달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반가운 표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답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하은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잠깐 서울에 들어갈 것 같아요. 회사 일로요. 시간이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오랜만에 들려온 딸에 직접 만나자는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곧 걱정이 밀려왔어요. 교사로 은퇴한 엄마가 밤에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사실을 하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설레는 마음을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안방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하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가장 소중한 내 딸. 그 애가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진 속 웃는 하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시락 메모에 적을 만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안에 성장이 있답니다. 심야 식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 배달 고객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도시락마다 정성스럽게 메모를 준비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작은 메모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일, 어쩌면 이것이 제 2번째 인생의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소로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평소 제가 다니는 지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네요. 초인종을 누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식당입니다. 아, 드디어 만나 뵙네요. 저는 서민호입니다. 들어오세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민호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방송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벽에는 라디오 방송국 상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PD로 일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심야식당의 메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했어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해주는 목소리가 말이죠.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저의 메모를 보고 관심을 가진 것이었고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뭔가 제안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선생님의 이야기와 조언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라디오 방송은 전혀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네가 쓴 메모일 뿐인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메시지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요즘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거죠. 익명으로 진행하는 팟캐스트라면 어떨까요? 목소리만으로 위로를 전하는 프로그램이요. 익명이라는 말에 약간의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보여준 SNS 게시물들에는 제 메모를 받고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댓글이 가득했어요. 어떤 이는 입시 실패로 좌절할 때 제 메모가 큰 힘이 되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직 준비 중 받은 격려의 글이 용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교사로서 느꼈던 보람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부담 없이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네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첫 녹음은 편하게 대화하듯이 진행할게요.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라디오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교사로서의 경험은 풍부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의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을 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소설이 웹소설 공모전 예선을 통과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예선을 통과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지원의 환한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마치 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처럼 뿌듯했어요. 정말 축하해, 지원아. 너의 진심이 심사위원들에게도 전해진 거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원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제 딸 하은에게는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하은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잠깐 서울에 들어갈 것 같아요. 회사 일로요. 시간이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딸이 일시 귀국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게다가 바쁜 일정 중에도 저와 식사를 직접 제안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교사로 은퇴한 엄마가 밤에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사실을 하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되었거든요. 하은이 서울에 오기 전 저는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첫 팟캐스트 녹음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랫동안 교단에 서며 길러진 말하기 습관 덕분에 생각보다 부드럽게 진행되었어요. 심야식당 이야기라는 이름의 팟캐스트에서 저는 도시락과 함께 전하는 마음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식당 이야기의 진행자입니다. 저는 단지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조그만 응원의 메모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음식이 배고픔을 달래듯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생각들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건 제게도 일종의 치유였던 것 같아요. 며칠 후
하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은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힙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좀 달라 보이시네요. 그래, 어떻게 달라 보이니? 하은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더 활기차 보여요. 전에는 조금, 지치신 것 같았는데, 딸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달라진 걸까요? 은퇴 직후의 공허함과 비교하면 지금은 분명 더 생기가 돌았을 테지요. 저녁 식사를 하며 하은의 런던 생활, 회사에서의 승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생활에 대해 묻는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심야식당 배달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가 요즘 도시락 배달 일을 하고 있어. 하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달이요? 밤에요? 응, 친구가 운영하는 도시락 서비스인데. 처음엔 시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즐겁게 하고 있어. 예상과 달리 하은은 걱정보다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와, 엄마가 은퇴 후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제가 알던 엄마보다 더 멋져 보여요. 하은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시락 메모 이야기, 그리고 최근 시작한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하은은 점점 더 흥미로워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제가 런던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콘텐츠예요. 팟캐스트 링크 좀 보내주세요. 제가 들어볼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집으로 돌아온 하은과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사 시절 이야기, 하은의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혹시 배달 갈 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엄마가 하는 일이 궁금해요. 딸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은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니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 것이 정말 행운이었네요. 하은과 함께 도시락 배달을 나가는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설렜습니다. 딸에게 제 새로운 일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은은 제 낡은 스쿠터를 보고 놀라는 듯 했지만 금세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와, 엄마가 이걸 타고 서울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도 아직 운전할 만해. 스쿠터는 차보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며 저는 하은에게 제가 배달하는 고객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근하는 직장인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혼자 사는 노인들. 각자의 상황과 제가 그들에게 어떤 메모를 쓰는지도 설명했죠. 엄마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을 대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써서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사의 일이 그런 거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거야. 첫 배달은 회사에서 야근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피곤해 절은 얼굴로 문을 연 여성은 저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어머, 오늘은 두 분이 오셨네요. 따님인가요? 네, 오늘 한국에 잠시 왔어요. 하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친절하시네요. 항상 이 도시락과 메모 덕분에 힘이 나요. 오늘도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하은은 고객과 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음 배달, 그 다음 배달. 모든 고객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일부는 저의 메모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말해주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원의 집에 들렸습니다. 하은에게 지원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놓았기에 딸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손님이 오셨네요. 지원이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응, 내 딸 하은이야. 런던에서 일하다가 잠시 들어왔어. 지원과 하은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공통 관심사도 많아 보였어요. 지원이 자신의 소설과 공모전 이야기를 하자 하은은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저도 어릴 때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일에 치여 취미를 잊고 살았어요. 지원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미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의 조언과 격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은은 새삼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치였어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계셨다니. 과장이야. 그저 조그만 응원을 전하는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 오늘 본 건 정말 특별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겠지만 은퇴하고도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응원하고 계시네요. 하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하은에게서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스쿠터를 타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네요. 집에 돌아와 하은은 제 팟캐스트를 듣겠다며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차를 준비했어요. 팟캐스트가 끝나자 하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엄마예요? 목소리는 알아봤지만 이런 내용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은은 특히 제가 이야기한 세대 간의 소통에 관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런던에서 바쁘게 살면서 엄마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하은아. 엄마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해해. 그저 가끔 조금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야. 모녀의 화해와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야식당 이야기 팟캐스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선생님,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첫 방송이 플랫폼 인기 차트에 올랐어요. 특히 중장년층 청취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인기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은의 반응을 본 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민호 씨, 계속해보죠. 두 번째 방송은 언제 녹음할까요? 하은은 제 팟캐스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마케팅 전략까지 짜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건 정말 대단한 콘텐츠예요. SNS 계정도 만들고 엄마의 메모를 모아 책으로 출간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제가 런던에서 출판 관련 지인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하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딸에게 조언을 해왔는데 이제는 딸이 제게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 되었네요. 하은이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더 자주 연락할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하은아. 엄마도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 허물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락 배달과 팟캐스트가 제게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선물이었네요. 하은이 런던으로 돌아간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도시락 배달과 팟캐스트에 몰두했습니다. 심야식당 이야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청취자가 늘어났고 저는 매주 다양한 주제로 청취자들과 소통했어요. 교직 생활의 추억, 은퇴 후의 변화, 세대 간의 이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이에요. 대형 방송국에서 심야식당 이야기의 진행자를 찾는다는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이래요. 선생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고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익명으로 시작한 팟캐스트였는데 갑자기 공개된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유명해지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선생님, 이제는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정체를 공개할까요? 아니면 계속 익명을 유지하시겠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익명이라는 보호막 뒤에서 말하는 것과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을 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지원은 제게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진심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 선생님. 그럼 곧 유명인이 되시겠네요. 말도 안 돼. 난 그냥 평범한 늙은 교사일 뿐인데. 지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세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잖아요. 지원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런던에 있는 하은에게도 이 상황을 알렸더니 의외로 적극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건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의 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멋진 분이에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제 정체를 직접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의 도움을 받아 특별 방송을 준비했어요. 이틀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실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식당 이야기의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조미자라고 합니다. 35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평범한 62세 노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제 인생 여정, 교사 시절의 추억, 은퇴 후의 혼란, 그리고 도시락 배달과 팟캐스트를 통해 찾은 새로운 의미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달하는 도시락과 이 방송을 통해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 특히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의 경험은 가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무수한 메시지와 댓글이 쏟아졌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아 헤매는 중장년층 청취자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날 밤 지원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방송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의 출판사 편집자가 연락했는데 혹시 선생님을 인터뷰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 소설의 모티브가 된 분이라면서요. 놀라웠습니다. 지원의 소설이 현실과 연결되는 것에 약간의 부담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성공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원한다면 인터뷰해 줄게.
다음 날 저는 지원과 출판사 편집자를 만났습니다. 편집자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지원의 소설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도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도시락 할머니의 인생 레시피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선생님의 메모들과 인생 경험을 엮은 에세이집으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노인의 이야기가 책이 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원의 열렬한 응원과 하은의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 저는 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시락 배달을 나가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받는 고객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어떤 이는 제 팟캐스트를 들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또 다른 이는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조언자에서 갑자기 유명인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한 변화였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지켜야 할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평범한 도시락 배달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별은 여전히 빛나는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새로운 도시락 메모 문구가 떠올랐어요. 당신의 인생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빛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심야식당 이야기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미디어에서는 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잡지,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출판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도 여러 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이 아니라 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거든요. 대신 저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식과 함께 심야식당을 실제 작은 카페로 확장하기로 한 것이죠. 낮에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밤에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정씨가 우리 이름처럼 진짜 심야식당을 만들면 어떨까? 도시락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와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말이야. 정식은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음식과 위로를 함께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곳이 될 거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런던에 있는 하은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큰 결정을 내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런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엄마의 카페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안정적인 런던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하은아, 정말이니? 엄마가 너무 기쁘지만 너의 경력은 어떡하니?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마케팅 경력을 살려 심야식당을 브랜딩하고 홍보할 수 있어요. 사실 런던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은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한편 지원의 소설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출판까지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소설 심야의 메모는 배달부에게서 위로의 메모를 받는 청년의 이야기로 제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어요. 선생님, 제 소설이 드디어 책으로 나옵니다. 첫 인쇄로 뭘 할지 알아요? 선생님, 카페에 투자할 거예요. 저도 그 공간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지원의 제안에 감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번 첫 인쇄였으니까요.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내 소설이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단다. 하지만 지원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소설도 제 인생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결국 저는 지원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카페 한 켠에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곳에서 지원이 두 번째 소설을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카페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은이 돌아온 후 그녀의 탁월한 기획력과 마케팅 감각으로 심야식당 카페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변모해 갔어요. 카페 한 켠에는 작은 녹음실도 마련해 계속해서 팟캐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했고, 벽면에는 제가 쓴 메모들을 전시하는 공간도 만들었죠. 엄마, 이건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위로의 공간이에요. 음식, 대화, 책, 팟캐스트,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곳이죠. 하은의 설명에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다니 놀라웠어요. 카페 오픈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메뉴를 개발하고 인테리어를 결정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머리가 복잡했지만 동시에 활력도 넘쳤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 후에도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심야식당 카페의 오픈 소식을 알렸고, 제 팟캐스트 팬들과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픈 전부터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제 팟캐스트를 정식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카페 녹음실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제안했어요. 선생님, 앞으로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직접 대화하며 녹음하는 건 어떨까요? 라이브 팟캐스트처럼요. 손님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을 수 있고 더 생생한 소통이 될 거예요. 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사 시절처럼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드디어 심야식당 카페 오픈 당일, 저는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은이 준비한 간소한 개업식에는 정식, 지원, 민호를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온 많은 팬들이 축하 화환과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낮에는 주로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이, 밤에는 혼자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제 또래의 중장년층 손님들이 많았다는 점이에요. 미자 선생님, 팟캐스트 항상 듣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았답니다. 저는 선생님 메모를 모으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카페 오픈 첫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하은, 정식, 지원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얼굴로 오늘을 되돌아봤어요. 엄마, 대단해요. 첫날부터 이렇게 성공적이라니. 정식이 잔을 들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시작한 작은 도시락 배달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의 진심이 만든 기적이야. 지원도 기쁜 표정으로 말을 보탰어요. 선생님, 저도 곧 이곳에서 두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이 공간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며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봤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 그리고 또 하나의 메모 문구가 떠올랐어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보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심야식당 카페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걱정과 달리 카페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서울의 유명한 문화공간으로 손꼽히게 되었어요. 낮에는 따뜻한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일반 카페로, 밤에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카페 한켠의 작은 녹음실에서는 매주 팟캐스트 심야식당 이야기가 녹음되었고, 이제는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도 방송되고 있었죠. 제가 쓴 메모를 모은 에세이집 도시락 할머니의 인생 레시피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카페의 마케팅과 운영을 맡아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런던 생활을 그리워할까 염려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런던에서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니까 더 행복해요. 지원은 약속대로 카페에서 두 번째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첫 소설의 성공으로 이제는 전업 작가가 된 그는 카페의 단골 손님들에게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자서전 쓰기 강좌가 인기가 많았죠. 정식은 여전히 심야식당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달원도 여러 명으로 늘어났지만 제가 시작했던 마음의 메모 전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배달원들이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아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카페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카페를 찾아준 손님들과 팟캐스트를 들어준 청취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방송이었죠. 녹음실에 앉아 마이크를 바라보니 1년 전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식당 이야기의 진행자 조미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가 문을 연 지 1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이네요. 방송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시락 배달부에서 카페 주인이자 방송인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제 인생에 가져다준 새로운 의미까지. 은퇴 직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끝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송 중간에는 특별 게스트로 하은, 지원, 정식이 함께했습니다. 각자가 심야식당을 통해 경험한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특히 하은이 런던 생활을 접고 돌아온 이야기, 지원이 소설가의 꿈을 이룬 과정은 많은 청취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도시락을 배달했나요? 왜 팟캐스트를 시작했나요?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듯, 목소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상처는 시간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오자 카페에는 저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나 봐요. 그 중에는 제가 처음 도시락을 배달했던 고객들도 있었고, 팟캐스트를 통해 저를 알게 된 팬들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던 중 한 노부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자 선생님, 저희는 부부가 함께 선생님 방송을 듣고 있어요. 은퇴 후 무기력해져 있던 저희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덕분에 저희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년에 도시락에 있던 메모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흔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퇴 후 공허함에 빠져 있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이 깊어가고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하은, 지원, 정식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달라져 있었죠. 민호 PD 오늘 전화해서 엄마 방송을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하자고 하던데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얘기는 들었어. 하지만 아직 결정하진 않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지금처럼 소소하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정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야, 넌 항상 욕심이 없었지.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같아. 지원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다시 시작할 거야. 사실 처음엔 두려웠어.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팟캐스트를 처음 녹음했을 때의 떨림과 걱정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얼마나 다른지.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제는 더 이상 공허함이 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혼자 사는 공간이지만 제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는 손님들, 함께 일하는 하은과 지원,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청취자들. 이제 제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35년간의 교직 생활이 끝났을 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도시락 배달부로 시작한 제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와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하겠지요.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조미자입니다.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평범한 도시락 할머니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